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끝나자마자 지난 주말에 대학별 고사 치른 학생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경희대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별 논술고사가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단국대를 제외하고 수시 전형 논술고사 응시율이 약 50에서 60%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험생들 지금 가채점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여러분에게 맞춤형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의 전경원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이후에 대입 전략을 짜느라고 아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기상대가 함께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각 언론에서 수능이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이 참 많죠. 그래서 수험생들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근데 결과는 나중에 12월 3일 날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학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하는 분이십니다. 진학계 빌 게이츠시죠. 배재고등학교 이정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교사 이정영입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그리고 아마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부터 기말고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특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났다고 해서 소홀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기말고사는 또 혹시 정시에서 또 내신으로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년에 또 그 수시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끝까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능 이후에 이제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2015학년도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은 12월 3일 성적표가 나온 뒤에 수능 통지표가 제공된 이후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또 무료로 현장에서 1:1 정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설명회를 해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안영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울 문일여고 교사이신 김해남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또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1:1 무료 상담을 직접 현장에서 실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행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선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에요. 그렇군요. 첫 번째 도전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재원 선생님께서 오늘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졸업생이신데 네. 작년보다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네, 제 가채점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사범대학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라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제가 사전에 좀 받아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아마 많은 학생들 다들 못 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을 잘 듣고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가 5.83등급, 수학이 6.16등급, 영어가 5.83등급, 사회가 5.5등급, 평균 5.83등급입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55점으로 6등급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학 A가 59점으로 5등급, 영어가 역시 61점으로 5등급, 생활과 윤리가 30점으로 5등급, 사회문화가 30점으로 5등급, 베트남어가 14점으로 5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은요. 경남대 사범대학, 경상대 윤리교육과, 창원대 체육학과, 부산 외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수시에서 지원했던 대학은 모두 논술 전형을 지원하셨는데 성균관대, 인하대, 경북대, 한국외대, 서울외대, 부산대 등이었고요. 이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의 점수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N수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이제 비교 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내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내신은 이제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을 재분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고등학교 때의 내신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체육 실기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능 공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N수를 했지만 수능 성적이 크게 기대만큼 상승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학하고 사회문화 성적이 100분위 점수로 보면 한 50%대로서 약간 이제 활용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면요. 서울권을 목표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꼭 서울권 대학을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점수가 안 되니까 서울은 못 가는 건 알긴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대학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졸업생 입장에서 지금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움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수학과 또 사회문화 성적이 100분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영역별 조합을 이제 비율과 이제 유리한 조합을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준 점수의 이제 누적 분포는 아직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별 조합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와 사회가 각각 이제 25%를 반영하는 부분, 또 30, 10%, 또 이제 국어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사회를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사실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학마다
또 이제 대학이 이제 모집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학생이 이제 유불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영역별 반영 비율과 유리한 영역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표준 점수 누적 분포는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좀 조금 차지해 두고요. 네. 현재 가장 유리한 조합은 수학, 영어, 사회,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회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할 경우에 좀 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높아질 수 있지만 모집하는 대학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유리한 조합은 그 두 과목 수학, 영어, 사회,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한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학, 영어 또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국어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우리 학생들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탐구 과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올해 그 물수능이라는 표현을 동의하기 아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 국어 B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수리 영역과 영어 영역에 비해서 국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영역과 또 탐구 영역이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대학별 조합에 따라서 탐구 영역의 가지수 반영 수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할지 그런 반영 비율이라든가 조합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경상대, 경남대 등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볼까요, 정재현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6명을 모집하고요. 반영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고요. 국어 B형에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그 합격선으로 봤을 때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합이 한 459점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이 39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63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특히 국어가 높게 반영됨으로써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국립사범대이거든요. 국립사범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취업 전망이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 네. 과도 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희망대학 중에 이제 나군의 경남대 교육학과를 좀 살펴보면요. 학생은 이제 경남대 윤리교육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윤리교육과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윤리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과가 교육학과입니다. 네. 여기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학생부 40과 수능 60%인데 학생부는 비교 내신으로 들어갑니다. 국어 B형에 10% 가산점이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학생이 가장 잘한 3개의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다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제 경남대 그 환산 점수로 지원 가능 성적이 838점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693점 정도로 마이너스 한 14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전년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만약에 꼭 지원을 하고 싶다, 경남대 사범대를 지원하고 싶다면은 전년도 커트라인이 690점까지 떨어졌던 일어교육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죠. 경상대와 경남대 사범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정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또 졸업생들이죠. 예. 졸업생 응시자가 4년 만에 증가했는데 우리 학생처럼 이제 졸업생인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걱정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정시에서 우리 졸업생들은 어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올해 그 원서 접수를 현황을 알아보니까 한 64만 명 정도가 접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졸업생이 14만 6천 명 정도. 네. 그래서 한 22.7%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1%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적으로 쉬운 수능을 자꾸 출제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그 의치한 즉 의대, 치대, 한의대 예. 인원이 한 970여 명 정도가 증원이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졸업생이 증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졸업생은 아무래도 재학생과 달라서 그 학교에서 상담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생 같은 경우는 우리 TBS에서도 12월 7일 날 대면 상담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대면 상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도움을 직접 상담받는 것이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좀 더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보니까 희망대학과 점수 차이가 조금 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 도전이 아닌 만큼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유리한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을 많이 보는 대학이 좀 유리하겠죠. 네. 수학이 가장 이제 높은 네. 백분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못 봤던, 물론 어려웠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이 또 좀 못 봤던 것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좀 반영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추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초반 중반까지는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몰리지 않는 대학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때 좀 신중하게 경쟁률의 변화 추이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 가군으로는요. 부산의대 동남아시아 학부입니다. 44명을 뽑고요. 점수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전형 방법은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을 하는데 수학을 10%만 반영을 하게 돼 있고요. 국어 비용의 가산점 10%가 붙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5대 1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전년도에 394점인데 현재 우리 학생 점수가 한 389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점수 차가 한 4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리하진 않지만 표준 점수를 해보면 조금 격차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합격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약간 상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대학 나군으로는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도전이자 어떻게 보면 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 레저 스포츠 학과가 있습니다. 네. 29명을 모집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어 비영의 가산점이 15%가 되고요. 국영탐을 수학을 빠진 국영탐을 반영을 합니다. 학생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합이긴 한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다른 합격선보다 이 학과가 좀 합격선이 낮기 때문에 네. 학생의 그 지원 가능 성적과 학생의 점수 차이가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고요. 또 모집 인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아주 큰 폭의 모집 인원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 미반영되지만 다른 점수로 만약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 어떤가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다군에는요 학생이 이제 창원대학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대학을 찾아보니까 행정학과 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는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수시 2월 모집 인원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뽑아도 아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진 않을 텐데요. 전년도에는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1.67대 1. 그래서 전년도처럼 만약에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점수 차가 거의 마이너스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뭐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직 그 인원이 확정이 안 됐다는 점 이런 점과 또 경쟁이 조금만 몰려도 큰 폭의 합격선이 올라간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군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체육학과 쪽을 준비했다길래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경남대 스포츠과학과가 있습니다.
경남대 스포츠과학과는 앞서 경남대 그 반영 방식 보셨죠? 우리 학생의 점수는 아까 693이었고요. 이 학과 지원 가능 점수는 733이었는데 점수 차이는 좀 납니다. 근데 전년도에 커트라인이 670점대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학생이 한 플러스 20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전형이고요. 체대를 준비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적성에 네. 잘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충분히 다 됐어요? 네. 네. 어떻게 좀 상담 받고 나니까 걱정이 덜어진 것 같나요? 네. 그래요. 좀 다행입니다. 지금 추천 대학이나 지원 포인트들 짚어주셨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성적표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수능에 다시 도전했던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수학과 사회탐구 성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 그리고 국어를 반영하지 않고 사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원서 접수 시에 초반과 중반까지 경쟁률이 몰리지 않는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 상향에 해당합니다. 부산 외대 동남아시아학부, 나군 도전입니다. 경북대 상주 레저 스포츠학과, 다군 도전입니다. 창원대 행정학과 야간, 경남대 스포츠과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중한 전략으로 올해는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